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하셔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첨부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2천만원 이하, 용도는 나들이 및 출퇴근, 연 10,000km 이하 주행이지만 막상 타보면 좀 더 탈걸? 이라는 생각도 살포시 스쳐가는데 월 유지비는 40만원 미만, 다만 나이가 23살이기 때문에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도 보험료가 꽤나 추가금이 빡세게 나올 것으로 못해도 한 10만원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보험도 경력이 쌓이게 설정을 해놔야 아버지 밑으로 들어갔을 때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알기로 몇 년 이상 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디자인은 SUV 선호, 옵션은 후측방 경보,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 스마트 키. 내년 2월쯤 전역을 앞두고 지금 3월이니까 전역을 하셨겠고 아버지께서 중고차를 사주신다고 하여 찾아보고 있습니다. 연식이 좋았으면 좋겠고 10만 킬로 미만의 차량.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국밥 한 사발 더뉴 소렌토, 산타페 TM 이런 친구들보단 좀 영한 친구들로 20대 초중반이 타기에 귀염뽀짝하고 알맞은 친구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얘는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 20년식에 7만 킬로, 차값은 2천만원. 사실 소형 SUV라고 하는데 아반떼급의 준중형 SUV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거의 한 10년 전 투싼 스포티지 덩치거든요. 뭐 베뉴, 코나 요런 게 소형 SUV지 얘는 좀,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목욕탕에 막 혼탕이 가능한 연령대 있잖아요. 그걸 꽉 채워서 들어오는 꼬마애들 딱 그런 느낌인데 아직도 현역으로 디자인이 살짝 바뀌어서 팔리기 때문에 적당한 신차의 느낌. 신차 가죽 냄새는 빠졌어도 디자인 자체는 아직도 현역이다. 그리고 공간성도 이분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20대 초반이니까 야, 이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런 데서 짱 박혀서 차박하기 정말 맛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으로 보면 위에 딱 썬루프 보면서 밤하늘 보면서 누워서 캠핑, 차박 이런 거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제가 트레일블레이저 영상마다 설명드리지만 딱 3가지 옵션만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냥 완풀 옵션이다. 그게 뭐냐면 4.2인치 컬러 계기판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과 디지털 후방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차와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간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고, 후측방 경고가 있는 차량으로 보면 LED 헤드램프, 레인 센서, 전동 트렁크, 무선 충전 및 듀얼 USB 포트 요런 게 들어가는데 더도 덜도 할 것 없이 계기판이 컬러로 들어갔냐, 후측방 경고가 있냐, 요것만 보시면 거의 완풀 옵션이다. 거기에 오늘 차량은 최고 등급인 RS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간 트레일블레이저다. 그리고 이 친구는 4륜이 들어가면서 4륜 패키지엔 기존 무단 변속기에서 9단 변속기로 후륜에 조금 더 승차감이나 운동 성능을 개선해주는 서스펜션이 스피커가 6개에서 7개로 실내에도 그 밖에서 오는 잡소음을 살짝 받아쳐서 조금 더 정숙한 실내로 만들어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 요렇게가 더 추가되는데, 살짝쿵 리스크가 있었던 무단 변속기를 버리면서 4륜만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차량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물론 무단과 9단 효율 면에서는 이 차량의 그 1.35 배기량 3기통에는 무단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니까 무단 변속기 그거 고장나서 한번 내리면 거의 650만원 돈 하거든요, 쉐보레 거는. 물론 고장 잘 안 나, 완성도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그냥 선택지가 있으니까 트레일블레이저는 4륜 구동을 봐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액티브 노이즈 캔슬이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그 이어폰에 들어가는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워낙 3기통이라서 워낙 또 진동 소음이 심해서 저도 똑같은 엔진 들어간 액티브 노이즈 캔슬 똑같이 들어갔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촘촘하게 되어 있는 더뉴 말리부를 탔었지만 3기통이라서 이 시트로 오는 진동과 소음은 어쩔 수가 없다. 3기통은 어쩔 수 없다. 뭐 쉐보레 차들은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최고 등급인 RS나 프리미어, LTZ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소형 SUV지만 그래도 2열에 열선 있잖아. 기본적인 안전사양 있잖아. 순정 내비가 있긴 한데 그냥 스마트폰 연결해서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카카오 내비 보는 게 정신건강에 유익해. 그리고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D컷 핸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당시 셀토스와 정말
불티나게 경쟁을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셀토스가 좀 우위겠지만 아무튼 요때는 나름 괜찮은 상품성으로 잘 팔렸던 차량이다. 그리고 2열도 제가 말씀드렸죠, 소형은 아니라고. 솔직히 아반떼급이긴 한데 머리 공간이 높아서 덩치도 잘 나오고 그냥 적당한 세컨카, 동네 마실 겸 뭐 집에서 세컨카로 쓸만한 패밀리카, 요렇게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다. 마찬가지로 소형이지만 재질적인 부분도 차급에 비해선, 근데 차값이 얘가 실구매가가 아마 취등록세 다 하면 4륜에 거의 풀옵션이니까 3천 중반대 갔을 거예요. 그걸 생각했을 땐 당연히 요 정도 소재는 나와줘야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 아무리 최고 인기인 트레일블레이저도 감가 앞에선, 요 쉐보레 딱지 앞에선 어쩔 수 없는 불쌍한 친구다. 이 친구의 단점은 늘 설명드리는 브랜드 딱지, 전체적인 비용이 동급의 현대기아차보다 한 토탈로 보자면 0.3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 그나마 얘는 변속기 쪽에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약간 더 비싼 소모품, 보험료 이런 것들, 물론 얘가 열도 많지 않고 엔진룸이 이만한데 엔진이 지금 코딱지가 들어가잖아. 열도 별로 받지 않고 나름 완성도 있는 엔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막 키로수 10만 중반 넘어가는 친구들도 이렇다 할 이슈는 없기 때문에 갖고 오셔서 그냥 제가 늘 설명드리는 거 엔진 오일, 변속기 오일, 기타 소모품 한 바퀴 싹 돌려주시면 앞으로 한 3, 4년 요 정도는 무난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23살이야 3, 4년 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오늘 딱 이 정도 조건에서 2천만원 정도에서 셀토스 아니면 딱 트레일블레이저 요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만약에 1,000만원 중반대로 올뉴 투싼, 스포티지, 아무튼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덩치가 큰 차량을 볼 수 있지만 걔네들은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좀 꼬물딱지기도 하고 그냥 20대가 탔을 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요런 거 하나 장만하시면 완전 풀옵션이니까. 적어도 기변병이 걸리면 바꿔 탈만한 차량을 찾아야 되는데 나중에 타다가 바꾸기엔 요거보다 훨씬 더 좋은 차량을 찾기는 그 나이대에선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우리 좀 급이 있는 친구들, K8, 그랜저, 제네시스, 기타 뭐 BMW 이런 거 보면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가 나오지 않고 앞유리에다 바로 쏘는데, 그거는 앞유리가 그 부분에 특수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따로 이런 플라스틱 쪼가리가 없어도 헤드업이 잘 보여. 근데 셀토스나 코나 트레일블레이저 요 정도급 친구들은 요런 플라스틱 쪼가리로 그걸 대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 싸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면 좀 중저가 보면 플라스틱 쪼가리 이렇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비춰주잖아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 헤드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속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각종 주행 보조가 켜졌을 때 그런 것들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돕고 사고율을 낮추고, 실제로 아마 자동차 보험사마다 다른데 헤드업이나 차선 이탈 이런 거 있는 차량들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에 맞춰서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기아차의 그런 안전사양이 있으면 더 좋지. 왜냐면 현대 순정 내비, 블루링크, 기아의 순정 내비, 유보, 요즘엔 기아 커넥트고 순정 내비를 선택 안 해도 들어가는 구성들이 요즘엔 많긴 한데, 아무튼 중고차로 보는 양반들은 커넥티드카 할인, 현대해상 기준 15% 정도 할인받으면 보험료에서 어마무시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쉐보레는 아무래도 최근에 신차들에 추가됐기 때문에 중고차로 봤을 땐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다. 각설하고 RS 등급이라고 차량 곳곳에 빨강 포인트가 있는데, 이럴 거면 안전벨트도 빨강으로 해주지. 이렇게 변태같이 시트 사이에나 이런 틈새에 빨간색을 우겨놨다. 센터에도 레드 스티치가 들어간다. 나중에 튜닝 비용 이런 게 남는다 하신다면 안전벨트도 빨간색으로 하시면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동급에서 뭐 셀토스나 코나가 듀얼 클러치 변속기 들어가면서 1.6 터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시원시원한 직진 가속성은 있는데, 트레일블레이저 솔직히 좀 나가는 게 굼뜨긴 해. 뭐 부족하진 않은데 넉넉하지도 않아. 뭔가 저녁으로 간장 계란밥에다가 스팸 하나 까먹은 것 같아. 딱 그 정도의 출력인데, 장점은 요 GM 딱지, 요 놈의 GM이 그래도 차량의 기본기는 훌륭하기 때문에 요거 막 빡살나서 들어온 차들 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동급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보단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안에 소재 한두 개를 보더라도 되는 집안은 이래서 안전하구나 요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런 걸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옵션표에 써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본인들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마케팅적으로 그런 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염뽀짝하고
도도하고 이런 매력이 전부 다 있는 차량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천만원짜리 트레일블레이저 점수를 한번 줘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아직도 현역이고 나름 깔끔하게 실내외 다 잘 빠져서 4.5점. 내구성은 터보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쏴대는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까 뭐 쏘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 젊은 애들 타는 거니까. 그래도 터보 차저 말고 4륜구동이기 때문에 변속기도 리스크가 줄었고 해서 3.5점. 성능은 적당한 덩치, 성능, 옵션 해서 3.5점. 다만 좀 점수를 낮게 주는 건 2천만원이니까 선택지가 오늘 구독자님 나이가 좀 어려서 그렇지 성능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거보다 좋은 덩치, 성능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조금 감점을 줬고 가격은 그래도 한 40% 정도 감가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잘 된 거 아니야? 한다면 내가 되팔 때도 감가를 크게 먹을 수 있고 쉐보레 차 치고는 감가가 좀 덜 됐다. 만약에 이게 올란도였으면 한 1,500 이하까지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유지비는 1.35라서 저렴한 세금, 거의 아반떼보다 살짝 못한 연비 이런 건 괜찮은데 그만큼 꽃배기로 나오는 경정비 비용, 소모품 교체 비용 이런 것 때문에 3.5점 정도 줘봤습니다. 오늘의 중고차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말뚝 기어봉에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핸들도 있고 드라이브 트랙션 모드, 오토홀드도 키 디자인은 힌트.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